원주 청솔아파트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고발된 임대업자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과 별도로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수익을 둘러싼 갈등으로 동업자 집에 불을 질러 부부를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매우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청년 인구들이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강릉과 동해 등 도내 15개 시군은 30년 안에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강원도 송전탑 반대대책위가 국회 앞에서 백지화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대책위는 한전이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송전탑 위치를 정해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도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이틀째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누적 확진자는 67명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평창과 원주에서 확진된 2명을 포함해 현재 모두 9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원주 26번째 확진자와 함께 수송버스를 탄 7명이 추가 접촉자로 분류돼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지만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자가격리자는 628명으로 어제보다 16명 늘었고 이 가운데 해외 입국자가 56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주 청솔아파트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세입자들에게 고발됐던 임대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대업체 파산 절차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검찰이 원주 청솔아파트 임대업체 대표 65살 최모 씨를 구속한 지 25일 만에 재판에 넘겼습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2018년 9월 전 남편 명의로 회사를 추가로 설립해 월세가 들어오는 아파트 99채를 별다른 대가 없이 양도한 것과 지난 3년 동안 10여 개 회사를 세워 가족과 지인을 대표 등으로 앉힌 뒤 이들의 임금 명목으로 62억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공공임대아파트 전환과 채권자 파산 두 가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청솔 아파트를 건립했다며 강원도와 원주시가 공공임대로 전환해 아파트를 사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자체와 LH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매입 임대선 사업자가 일괄적으로 산 것뿐인 거지 그 지위를 뭐 해가지고 다 한다 그 개념은 아니니까. 왜냐면 일반 사람한테도 부당을 했기 때문에 최 씨 임대업체를 파산시켜 자산을 묶어놓은 뒤 세입자들이 나눠 갖는 방안이 주요 대안으로 꼽힙니다. 임대업체 본사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산 선고 여부는 이달 안에 결정될 전망. 세입자들은 곧 청솔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놓여 권리 행사를 위해서라도 파산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 씨를 기소한 검찰도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도록 하기 위해 최 씨 자산을 추적해 민사상 가압류에 해당하는 추징 보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사업 수익 배분을 놓고 갈등을 이어오다 집에 불을 질러서 동업자 부부를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매우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행이라며 동업 과정에서의 잘못이 범행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1일 새벽 2시 50분쯤 횡성군 둔내면의 한 농가에 61살 박모 씨가 불을 질렀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60대 부부와 40대 딸 등 일가족 3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딸은 목숨을 건졌지만 병원에 옮겨진 지 엿새 만에 아내가 숨졌고 2주 뒤에는 남편도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작물 재배를 위해 동업했던 박 씨와 이 씨는 사업의 수익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으면서 갈등을 겪었고 박 씨가 투자금으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이 불어나면서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살인 등으로 기소된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의 잔인하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피해 유족은 평생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게 됐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동업 과정의 잘잘못은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주량, 범행을 위해 피해자의 집까지 운전을 해 도착했다는 점, 관련자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재판이 끝난 직후 박 씨 측은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코로나19로 수도권 인구 쏠림이 가속화되면서 강릉시와 동해시도 30년 안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로써 원주, 춘천, 속초를 제외한 강원도 전역이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강릉시의 만 65세 이상 인구는 44,319명, 반면 20에서 39세 여성 인구는 절반도 안 되는 21,856명에 불과합니다. 젊은 여성 인구를 노인 인구로 나누면 0.493, 소멸 위험 진입 단계 기준인 0.5를 처음으로 밑돌았습니다. 동해시 역시 20, 30대 젊은 여성 인구를 노인 인구로 나누면 0.469, 역시 기준치 0.5를 밑돌며 처음으로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30년 뒤에는 행정구역이 없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겁니다. 저출산 영향에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청년층 유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전국적으로 일자리가 없지만 지방보다는 그래도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나쁜 일자리도 있다고 생각해서 청년들이 이제 수도권으로 급격하게 유출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 3, 4월 강원도를 빠져나간 인구는 1,267명으로 이 가운데 무려 98%인 1,240명이 수도권으로 향했습니다. 빠져나간 인구의 75%는 20대 청년층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인구가 이렇게 지역에서 유출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지방 소멸 위험도 커지겠죠. 왜냐하면은 지역의 인구를 재생산할 수 있는 청년 인구도 유출되기 때문에 지방 소멸 위험이 커질 텐데요. 최근 군부대 철수 등으로 젊은 인구 감소 위협이 커지고 있는 양구군과 인제군도 새롭게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춘천과 원주, 속초시 등 3곳만 소멸 위험 지역에서 빠져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19의 영향이 시기를 알 수 없는 변수로 작용한다지만 강원도 내의 청년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대책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젊은 인구를 붙잡기 위한 맞춤형 해법이 동시에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도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가 오늘 서울 국회 앞에서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백지화 촉구 강원 도민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강원도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한전이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주민 모르게 입맛대로 구성해 강행 추진했고 일부 구간의 경우 확정고 시도 없이 마을 보상비를 지급하는 등 산자부가 통제하지 않는 전근대적 사업 방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춘천이 반려동물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는 만큼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는 판단에 섭니다. 보도에 백승호 기자입니다. 옛 백이보충대 주차장에 신축된 춘천 동물보호센터입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동물은 130마리 정도. 버려지거나 다친 동물들인데 냉난방 시설은 물론 진료와 수술실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예전 비닐하우스로 지은 유기견 보호센터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춘천 반려동물 동행 플랫폼 비전을 선포합니다. 춘천시가 동물 보호에 이어 반려동물 산업 육성에 나섰습니다.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1,500만 명 정도.